자, 우리 검정고 최고 학생들, 우리 지금 전강에서 서울대학교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가 성균관대서부터 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전에 대학의 어떤 형식의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차근차근 성균관대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우리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라고 해서 2017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항목표가 보이죠? 그래서 10가지의 항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 자, 그랬을 때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는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활동 증빙 자료가 포트폴리오와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학습 보고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서류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하는 증빙 서류. 근데 여기서 앞전에 본 거는 그 항목표를 목록을 10가지 정도로 우리가 증명을 해서 목록표를 내라 그런 얘기지.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의 것을 물어보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좀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네오네상스 전형에서는 뭐 그렇게 제출하는 것도 용인을 했는데 요즘은 다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7, 18, 19살 때에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넘어와서 종료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10개 항목 이내에 활동 증빙 자료 20페이지니까 활동 증빙 자료가 20페이지예요. 항목표는 그렇게 항목을 이제 규정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내는 거고 여기에 대한 페이지가 20페이지야. 성균관대학교 20페이지 안에 2017학년도 기준 20페이지 안에 포트폴리오와 증빙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사이즈는 A4 사이즈, 어느 대학 다 A4 사이즈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공통된 거고 앞면, 뒷면 하는 게 아니라 앞면만 해서 20장인 거예요. 규격이 다른 경우 A4 용지 부착하여 제출한다. 뭐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증빙 자료 목록은 온라인 우리가 그 어플라이들 있죠. 뭐뭐뭐 어플라이 뭐 진학 어플라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력하여서 총 증빙 자료와 함께 지정 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왜냐면 뽑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학에 모든 제출 서류 우측 하단에 전형 유형 수험포 성명을 기입한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예가 되겠죠. 중앙대학교의 어떤 걸 보면 좀 더 달라요. 검정고시 해외고 지원자 특성화고 고졸 재직자한테 봤는데 선택 서류의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라.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다 설명하겠지만 성균관대학교도 중요 순으로 예전에 입학사정관제일 때는 그 시기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 순으로 하는 흐름으로 트렌드로 변했고 선택 서류상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이 활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600자 내로 쓰는 거야. 그 중앙대학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하고 좀 키워보면 글자를. 선택 서류의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세요. 그랬어요. 선택 서류상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성균관대학교 10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건은 항목은 뭐다. 그 다음에 지금 중앙대는 그런데 성균관은 20장 내로 봤는데 중앙대는 600자 이내로 본인의 핵심적인 역할이 뭔지, 왜 했는지, 이것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내 전공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했는지, 또 더 아주 치밀하게 좀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내 전공을 어떻게 변화되는 걸 느꼈는지를 600자 이내로 쓰는 거예요. 중앙대학교는 2017학년도 기준이 그래요. 지금 숙대는 검정고시 학교자 학습 과정 보고서라고 그래요. 위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항조한 검정고시 합격자 과정에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입력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좀 크게 해서 보면
검정고시 숙명여자대학교의 검정고시 합격자 학습과정 보고서는 지원자의 학습 내용 및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지원자가 실제 수행한 활동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자료. 그러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네. 이 학생이 자출한 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좀 안 되네. 그러면 더 보충 자료를 학교 측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문항에 대한 답변의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숙대요. 검정고시를 보게 된 계기와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대기업 자기소개서 양식과 대기업 자기소개서에 있는 문항과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왜 너가 검정고시를 보게 됐냐? 학업적인 부분이죠. 1번 부분하고 매우 비슷하죠. 근데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런 1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재학 기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문항을 보면은 대기업 문항에서 재학 기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해외고 학생들이야 물론 이제 재학 기간이 있지만 맞춰서 쓰면 되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은 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그 과정이 재학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8살서부터 19살까지 2년을 했다. 그러면 18살 부분서부터 하면 돼요. 내가 17세부터 19세까지 19살까지 3년을 했다. 그러면 17세부터 19세까지의 과정을 쓰면 돼요. 왜 검정고시를 보게 됐냐?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과 같이 또 연관돼서 쓰면 더 좋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대학마다 어떤 규격에서 뭘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더 하는데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천자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1번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달라요. 그죠? 이때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언제 시점에서 언제까지 했으며 이걸 한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학원 선생님이 시켰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걸 왜 의미 있게 생각했는지 이걸 왜 구체적으로 내가 시작하게 됐는지를 매우 객관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2번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활동 및 성과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개 이내로 작성해라. 마치 대기업 자기소개서 2번 문항하고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경험적 사례. 자, 중요한 거. 권현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쭉 들어서 끝까지 면접까지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강의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고 경험적 사례예요. 경험적 예시입니다.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의 페이퍼, 면접, 근간되는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사례가 없는 학생들은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 과정 및 의의를 기술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요. 뭐 간혹가다 어떻게 입학사정관에서부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지금 기점에서 이제 10년째가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보면 누가 대신 써주거나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부풀려서 쓰죠. 근데 다 걸러줄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의미를 갖고 한 학생의 글은, 한 학생의 이야기는, 한 학생의 사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 중에서 진짜는 빛을 발하거든요. 그걸 찾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이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습은 다 있지만 후광이 나야 되고 빛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고 간절한 의식에서 나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모든 페이퍼는 화려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쓰면서 그것이 한 방향으로 주제를 향해서 나가요.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페이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안 했어도 몇 자 적어서 내면 되겠지. 다 걸러집니다, 이제는. 왜?
학생부 종합전형 10년짜가 되기 때문에 인제는 다 걸러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페이퍼의 문항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은 지원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 또는 글로벌 소양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역량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형이니까, 인재 전형이니까 내가 외국어 능력이 내가 뛰어나면, 이 외국어 능력이라는 게 뭐야? 어떤 토익, 토플? 요 점수가 내가 외국어 능력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토익 점수가 좀 높다고 해, 토플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거를 외국어 능력, 글로벌 소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건 어떤 얘기냐면,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 점수가 높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어 역량, 한국어적인 소양이 너 많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어학 점수만으로 역량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시대가 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자, 볼게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 합니다. 이제 2017학년도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늘 수 있는데 아쉽게도 최저학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대학을 갖다 정해야 되는 거. 항상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해야 되고, 내가 수능을 해서 여기까지는 최저를 맞겠다. 근데 이대에 무슨 학과 미래인재 전형으로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취지가 맞는다. 그럼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학생 부분에서 누누이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의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된다. 공인어학 성적이 그래요. 토익, 토플, 탭스, 프랑스어, 중국어, HSK, 일본어, JPT,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 한자 자격 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다 기재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강조해 드리고요. 자기소개서의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 0점 또는 불합격 쳐야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그래요. 근데 명시하셔야 우리가 잘 알 것은 특기자 전형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너무 다 달라요, 기준들이. 근데 대부분 공통된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유예 서류는 이렇습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넣으면 안 된다는 거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검정고시 학생들은 공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에서 한 거에서만 증명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우리 대안학교 많이 해외 어학연수나 나가죠. 그런 거 학교에서 했으니까 써도 되겠네. 안 된다는 거야.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대안학교에서도 간디학교처럼 정확하게 교육부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런 학교라고 해도 해외 어학연수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없으니까 어디 학원에서 주는 상을 탔어. 나 이거는 뭐 상을 타는 것 자체가 기재가 안 되지만 그걸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띡 안 돼. 사교육, 공교육을 떠나서 그 학원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데는 가리키는 데잖아. 그 학원이라는 데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게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국무총리 상이 걸린 어떤 대회라든가, 장관상이라든가, 도교육청상이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대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실력으로 해서 내가 인증받고 검증받고 징병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나 학원에서 주는 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맥락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본 서식은 웹사이트에서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9월 한 중순, 또 추석이 좀 빨리인 날은 9월 한 중순보다 좀 빨리 입력하여 인터넷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다.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수정할 수 있고, 일단 마감이 되면 못 고친다 이런 얘기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9월 수시는 뭐 한 10일경부터 중순까지 받아요. 서류를. 그 다음에 10월 초 중순부터 빠른 이제 교과 면접 전형 같이 이렇게 서류 페이퍼 많이 검증이 필요 없는 어떤 내신으로만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부족의 어떤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거 1차가 좀 빨리 발표가 나요, 초에. 근데 페이퍼를 좀 많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야 되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중순서부터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합격자 발표가 났다 그러면 바로 그 주에 토요일에 바로 면접으로 가요. 아니면 일주일, 아주 많이 좁았지, 일주일 뒤에 토요일. 그러니까 면접을 우리가 야, 이 면접을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해서 가겠다 혹은 면접만 따로 준비하기가 아니라 면접이라는 것은 이미 페이퍼를 기획하고 로드맵을 짜고 스토리텔링을 짜고 여러분들 그 기획에 맞게 하나씩 페이퍼를 만들어 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하는 생기부에 준하는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서활동 이런 활동들을 갈 때 진행해 갈 때 이미 면접까지도 같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가는 거다. 이게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면서 면접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 이게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입니다. 본 제출 서류는 입학 전형 자료만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 왜 비공개 문서야? 당연하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나? 그죠? 그래서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대학에 가서 왜 떨어졌는지 내 문서를 좀 다른 아이들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공개가 안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과정을 갖고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고등학교 1번인데요. 이화여대 1번 자기소개서 재학기간 중 학업의 교린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대한. 근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인데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 대안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들이 증빙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다니면서 1등 했어요. 그게 증빙이 안 돼요. 어떻게? 검정고시 점수로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사활동을 어디서 했어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했어요? 안 되죠. 봉사는 어디에? 정확하게 VMS나 찾아서 1318이나 정확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객관적으로 봉사한 걸 증명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증명해낼 수 있는 봉사 내용, 그런 프로젝트 내용, 수상 내용, 수상을 직접 쓰지 못하는 수상에 대한 과정들 이야기를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로 학종부를 준비한 기간 중으로 고치면 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가서 공부한 10학년, 11학년, 12학년, 뭐 9학년 과정들을 쓰면 되고요.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이 쓰는 방법들은 또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은 어느 대학에서 어떤 유의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를 원하고 물어본다.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의 대학은 어떻다?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대학을 정해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맞추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 자체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대학 가는 게 수시가.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우고 느낀 점 3개가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 배우고 느낀 점은 뭐야? 내가 전공 역량을 키워가는 그 과정. 내가 왜 이 학과에 이 대학에 이 학과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3개. 그만큼 중요한 걸 써야겠죠. 그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성균관대학교는 적어도 10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패키지가 10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몇 개를 정해서. 그건 뒷부분에서 차례차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내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증빙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된다. 해외고 학생들은 그 인가된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기 본인 스스로가 성적표라든가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오거든요. 이걸 했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써주세요. 메일로 보내죠. 그런 거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로, 특히 우리 해외고 학생들 빽해서 국내로 와서 대학 가려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 근데 내년에 졸업이야. 졸업하고 들어오면 늦어요. 그럼 1년에서 1년 반 준비하면 재수생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뭐 대학 가는 게 우선 먼저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죠. 대학도 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도 되고 그 과정이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외고 학생들이라면 미리 백해서 국내에서 대학을 갈 거면 해외에 있을 때부터 1년에서 1년 반을 준비를 해야 되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국내에 있지만 국내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때, 그럴 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인서울권 대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단 착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생활 중, 이것도 이제 바꾸면 되겠죠? 검정고시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생활 중, 그 다음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어떤 걸로? 적절한 예시로.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왜 중요해? 뭐와 관련되게 써야 돼? 내가 이 학과를 왜 가겠다고 생각한 전공 역량을 늘리는 과정 중에서가 생략돼 있어, 그 말들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 갈등 관리가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그 대학의 학과의 전공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 배려, 나눔, 협력의 과정들이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의미 없이 스토리텔링화 되지 않는 아무 상황이나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의미 있는 걸 처음에 로드맵을 짠 대로, 거기서 확장되는 그 과정대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로 쓰이며, 서울권 대학은 학생들에게 10건의 증빙 목록과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가려면 그 중요한 항목의 건수는 최소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소개 레터와,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들도 있지만 아직 그 굉장히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멕시코를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모르죠. 뭐 입학사관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들에게 학교 소개 레터를 받아요. 또 추천서도 함께 받아서 가름해 봅니다. 아,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학교겠구나라는 걸 입학사관관들도 가름해 보고요. 함께 받고 있어. 해외에서 공주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고 학생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적 고등학교의 졸업장과 기타 서류들을 갖고 들어오면 편해요. 이게 지금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공인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미국에 메일 보내야 되고, 뭐 영국에 뭐 전화해야 되고, 또 일본도 근래에 어떤 학생은 뭐가 안 돼가지고 일본 가까우니 갔다 오고, 이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시간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중요한 도구가 되고 중요한 게 시간이니까 미리 좀 다 서류 같은 것들 받을 거 받아놓고, 추천서 받을 거 받아놓고 그렇게 오는 것도 우리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균관대 뭐 2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포맷에 대해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포맷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강서부터는 더 구체적인 준비 방법. 아까 10건인데 그 10건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거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